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5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 오늘은 영남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민주당의 낙동강 전선 과연 가능한가? 지키 수성이 가능한가? 뭐 수성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 뭐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 당선율을 보였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어떤 패턴과는 달리 지난 20대,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총 65석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합쳐서 총 65석입니다. 이 65석 중에 무려 10석을 가져갔고요. 이 10석도요. 그 10석 외에 그 경남 같은 경우 특히 당시에 민주당 뭐 바람이 불기도 했고, 이제 한국당이 워낙 한국당 전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워낙 공천 파동을 세게 겪다 보니까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에 그러니까 당락이 아주 진짜 그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20석 정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다. 2016년 총선에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빙, 뭐 불과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그 낙선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봐서는 아쉽게 패했다, 뭐 석패,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선전했고 실제 그 10석을 가져갔습니다. 이긴 곳도 10석. 그러나 진 곳도 아주 박빙의 차이로 졌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낙동강 전선을 거의 뭐 그 상당히 탈환할 지경까지 갔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반해서 사실은 한국당, 그러니까 2016년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호남 전선, 뭐 그건 이제 흠이 얘기하면 뭐 섬진강 전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거의 뭐 탈환을 못했으니까. 뭐 기껏해야 전북에서 정운천 의원 정도가 당선된 그 정도였으니까 그 낙동강, 민주당이 낙동강 전선이라는 것은 그 비교적 하여튼 뭐 견고한 정도를 유지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달 앞으로 다가선 이번 총선에서는 이 낙동강 전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0석을 가져갔다고 했죠. 그 10석인데 그 실질적으로 대구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소속인 홍일학 의원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만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경북과 울산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없었는데 여기에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총 6석인데 여기에 3석이 무소속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여전히 흔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심각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부산이 총 18석인데 여기서 5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이. 그 다음에 경남은 총 15석인데 여기에서 3석을 가져갔고요. 민홍철, 김경수, 서형수 3석을 가져갔고요. 이렇게 해서 낙동강 전선이 꽤 하여튼 민주당이 이 전선에 대한 공격을 했었고 상당한 수확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한국갤럽 발표를 보면 자, 한국갤럽 그 질문이 뭐였냐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두 번째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결국 야당 심판론이겠죠. 43%. 그 다음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다. 이건 이제 정권 심판론이죠. 45%.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눌렀다. 물론 2%포인트 차이는 뭐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하튼 눌렀다.
하는 것이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적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결국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눈길을 끄는 대목이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서울이 45대 46으로 1%포인트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게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팽팽하다. 잘 아시지만 서울에서 늘 지금의 민주당 계열이 더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됐고, 특히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에서 보면 뭐 압승을 했었죠. 민주당이 거의 구청장 선거에서는 서초구청장 하나 빼고서는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포인트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다 하는 것이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낙동강 전선은 어떠냐. 대구 경북은 28대 61입니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무려 61%입니다. 이러면 지역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겠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가 되면 대구 경북에서는 적어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지금 이제 김부겸 의원 경우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런데 지금 김부겸 의원도 어렵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RN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게 이제 ARS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의뢰를 받아서 계속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역시 김부겸 의원이, 물론 이제 지금 한국당 후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 대결 정도인데 김부겸 의원이 열세다 하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부겸 의원도 이번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현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에서 김부겸 의원은 좋은데 민주당이 싫어서,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못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렇게 28대 61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지만, 김부겸 의원은 이제 대구 수성갑 아닙니까? 그 수성갑도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여튼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쪽이 더 높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현지 분위기도 그렇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 아마 당선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떠냐. 울산 같은 곳은 옛날부터 워낙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표를 받는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곳이 한두 군데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34대 50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50%,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4%, 무려 그래서 16%포인트 차이가 나고, 모름 무응답이 16%인데, 자, 지금, 이제, 갤럽 조사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한국당 지지, 나 민주당 지지, 이런 게 있는데, 무당층, 나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아. 그럼 이 무당층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당층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어떠냐. 18대 49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편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49,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18.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18대 49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사람이 무려 거의 3배 가까이 많다 하는 점을 본다면 중도층도 이제 대부분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물론 앞으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2달 후에 총선 결과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때 이런 조사를 해놨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한
그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앞두고 조사를 한 요 비슷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박근혜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36%, 견제해야 된다가 42%, 유보가 21%, 36대 42였습니다. 36대 42. 그런데 이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가 4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가 23,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48%가 긍정, 43%가 부정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잘 아시죠? 49%가 부정, 44%가 긍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그 2015년 상황과 역전됐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당시에 새누리당이 41,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인데 지금은 민주당이 37, 한국당이 21입니다. 이것도 역전됐는데 그 당시보다 더 근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 이런 점을 따지고 본다면 2015년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한테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자, 그럼 앞으로 2달 남았다. 이 2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당장 이번 주에 그 한국당은 뭐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거기다가 선거구제가 바뀌어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이제 그 비례대표 전문정당으로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비례대표로 한국당이 차지할 그 의석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때보다 2015년 당시보다 지금 야당, 제1야당의 위상이 훨씬 더 좋아졌다. 앞으로 2달 동안 한국당 이제 통합되죠? 통합되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 하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미북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전에 자기들 선거가 11월 달이니까 자기들 선거 전에 김정은 안 만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안 만나겠다 이런 상황이 됐고 미북관계 냉각관계입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뭐 2달 요 기간 동안에 남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려고는 할 텐데 특별히 뭐 어떤 뭐 갑자기 뭐 방문을 한다든가 뭐 방문해도 하긴 전 뭐 제가 보기엔 역풍이 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호전 상황을 보일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한 폐렴 코로나19죠.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에 뭐 우왕좌왕했는데 그래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왕좌왕한 부분이 부각되면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래도 사망자가 없이 마무리됐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약간의 플러스 요인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런 민심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큰 게 남북관계. 그런데 남북관계는 지금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속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켈리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속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이게 이제 켈리 전 비서실장의 증언인데 거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게 된 상당한 그 원인 제공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닙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을 북한에 보내서 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 완전히 잘못 읽었죠. 잘못 읽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솔깃해서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하노이 정상회담 뭐 이런 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켈리가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어찌 됩니까? 남북관계, 미북관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을 편을 들었던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 정말 핵을 포기한다고 말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읽었다면 오판이죠, 오판.
이 오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판명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 여권 패널들 얼마나 많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거에서 박수를 치고 마치 남북관계 다 끝났고 뭐 청와대에서는 한반도에 봄이 왔다 그러면서 축가를 울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얄팍하고 무지한 소산이었던 거가 지금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도 4.15 총선에서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낙동강 전선은 다 무너졌다. 제가 듣고 있기로도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총선에서 18석 중에 5석을 가져갔는데 부산에 있는 현지의 이제 제 친구들이나 누구 몇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가져갈까 말까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 이 PK에서 34대 50.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50%인데 이 여론조사보다 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뭐 51대 49래도 51% 갖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각 지역구에서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민주당이 건질 수 있는 의석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의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다. 앞으로 2달 동안 회복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